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루고 있는 매번 영상은요, 이제 시의성은 크게 타질 않고 있어요. 트랜서핑 책이 나온 지가 거의 1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잖아요. 물론 그 상위 버전의 책들이 계속 나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나온 고전적인 트랜서핑이라고 하죠. 1.0 버전을 읽더라도 여전히 그 책에서 좋은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 가지 통찰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올릴 때 시기적인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언제 보더라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훑어보듯이 지나가지 마시고요. 반복을 하시면서 책과 영상을 통해서 트랜서핑 개념을 여러분들의 몸에 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를 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필기를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 학습을 적용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없이 도움만 받는 일종의 학습자의 태도만 가지고서는 평생 학습자로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교사이자 강사이자 전달자이자 창작자이자 생산자로서 위치를, 태도를,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습 심리와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높은 단계의 학습 효율, 성과를 가져오는 방식은 오감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가르칠 때, 그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 하나하나, 책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대해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제가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성껏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한 2년, 3년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공개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오픈챗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상담했던 분들이 몇 개월이나 1년 지나서 그 변화된 상황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저도 반갑고 뿌듯하죠. 사실 제가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드린 게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눠드렸던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잘 녹여내서 적용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구어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성껏 주의를 기울여서 지속해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금씩 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했고 또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이 트랜서핑의 진가를 또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이 길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는 방식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을 지금 강독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늦었다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으니까요. 여전히 지금 들어도 1권은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영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은요, 해킹 더 매트릭스 페이지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목만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쥐들과 여우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인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몇 개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은 이유는 생식만 다룬 내용은 제가 안 다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주제는 보니까 주로 생식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뽑은 키워드는요. 수신기, 다른 말로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송신기, 반대 개념이죠. 이건 생산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도입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 그리고 선택. 자, 이런 단어가 오늘 다루는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도 여전히 모호하죠. 쥐들과 여우들, 이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렇게 제가 뽑아봤어요. 이 책에 트랜서핑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나름 그래도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왔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서랍장 현상이라는 개념을 하나 사용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트랜서핑의 3가지 핵심 교리 또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시가 이제 됩니다. 처음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킹 더 매트릭스, 트랜서핑 이게 1.5 버전인가요? 여기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2가지 개념을 잘 익히시면 돼요.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전반적인 거를 살피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그 독자들이 질문을 바딤 젤란드에게 많이 해오잖아요. 이제 그 질문의 시작이 이거예요. 뭐냐면 트랜서핑이 왜 잘 안 됩니까? 왜 뜻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책을 읽을 때는 아 그래 나는 현실의 지배자야. 그래 나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지 라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책을 덮는 순간 왜 나는 또 무력해지고 현실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왜 잘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 자, 그 질문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냐면은 이 세상이 더욱더 펜듈럼의 시스템이 강력해졌다. 예,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몇 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 펜듈럼이. 그리고 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곧 매트릭스가 굉장히 공고해졌다. 정교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쇠뇌라고 할 수 있죠. 쇠뇌. 네, 또는 선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은. 그래서 우리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정교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듈럼이 우리의 에너지를 포획해가고 소진시키는 그 힘이 더 강력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고 더 자주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 에너지가 계속 빼앗기니 에너지가 복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몰입을 할 수 없는 상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 산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는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다. 음식.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우리에게 권장하는 그 음식이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계속 사로잡고 우리의 의식을 계속 탁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안도 이것과 관련한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식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식, 생식 이런 거.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쨌든 바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비중 있게 이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만 바딤의 입장만큼은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바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은 하죠, 우리가. 트랜서핑 책을 볼 땐 좋았고,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독을 들을 때도 좋았고, 그래서, 야, 그래, 이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책을 덮는 순간, 이제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야, 이게. 네. 현실은 더 나를 짜증나게 해. 그래서 더 화가 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실패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또 실패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자책을 해요. 그리고 자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들게 돼요. 잘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책을 읽을 땐 좋았는데 공부할 땐 좋았는데 근데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뭐냐?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탓만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 소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형태의 펜듈럼의 포획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자기만 탓하지 마시고 원인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태세를 전환하면 되는 문제이지 계속 자책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생식, 음식,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트랜서핑의 최신 버전이 뭐예요? 최신 버전은 타프티죠. 타프티에서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따음머리죠. 그래서 따음머리 기법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면 생식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최신 버전은 이거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내용을 접하도록 할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생식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책이긴 해요, 이게. 그런데 이 후속작들을 보면은 다시 균형 잡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충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렇게 음식과 관련한 거, 먹는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결심하고 욕구를 끊어내듯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식이 좋다, 단식이 좋다. 좋죠. 해독을 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사람의 각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체질식이 좋다. 좋죠. 그런데 그 체질식도 또 각자의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같은 체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갑자기 뭔가를 다 끊어내고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히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제목의 난해함, 그죠? 쥐들과 여우들. 쥐들과 여우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쥐가 나오고 여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책의 중간부터 말미에 가면은 박쥐 얘기가 나와요. 박쥐하고 여우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소개가 됩니다. 네, 여러분. 같은 박쥐입니다. 박쥐도 박쥐고 여우박쥐도 박쥐인데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쥐가 있고 여우박쥐는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박쥐인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징그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몸집이 굉장히 크고요. 일반 박쥐에 비해서 과일 박쥐라고도 부르는데 과일을 먹기 때문에 과일 박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일반 박쥐와는 또 다른 그런 모습과 행동 특성을 보이는 박쥐인데요.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면은 같은 박쥐인데 여우박쥐와 그냥 박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어떠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예를 들면 뭐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그것도 이제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한 사람, 운수 대통한 사람 뭐 이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성취를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가고 도대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보통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금수저, 흑수저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결정론 또는 운명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나 보다. 머리가 좋은가 봐. 부모님이 뭐 하시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까 제가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크기 그리고 선택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힘의 크기라는 것과 선택의 자유, 그건 뭘 뜻하냐면은 화살을 쏜다고 해봅시다. 활시위에 화살을 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관역이 있죠. 어디로 쏠 거냐? 방향이 정해지죠. 방향이. 자, 이 방향. 방향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이것도 선택이죠. 이 선택은 내가 해요. 그 다음에 이 힘 조절이 필요하죠. 힘을 얼마큼 줄 거냐? 얼마나 멀리 쏠 거냐. 자, 그거 누가 조절해요? 내가 조절해요. 힘의 크기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방향을 선택하고 힘의 크기를 선택하면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같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지죠. 꽂히는 강도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그 요인은 뭐냐?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각자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선택할 수 있냐? 이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힘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유 나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돼. 자, 이게 힘의 크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 평생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만큼 벌어놓고 살 거야. 또는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각자 그 생각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 차이가 운명의 차이가 아니라 팔자의 차이가 아니라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라 내 생각,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선택의 차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소유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존재의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릇이 크고 깊고 넓고 부드럽고 고매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간장종지만한 그러한 속이 좁은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러한 변화죠. 이게 다 변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 변화라는 것도 결국 뭐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얼마나 나갈 것이냐,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냐, 얼마나 얻고 싶으냐, 얼마나 성취하고 싶으냐. 뭐에 달려있다?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 마음이 해요. 내 생각이 해요. 자, 결국 생각의 한계가 내 자신의 한계고 생각의 한계가 내 현실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는 거죠. 이 힘의 크기는 무한해. 이 방향도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옵션이 무한해. 그게 가능태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는 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박쥐가 포유류인데 유일하게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포유류 아닙니까? 특이하죠? 같은 포유류인데 박쥐만 날아다녀.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네, 박쥐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박쥐인데 이제 여우박쥐와 박쥐 이제 그 책에서 대화를 읽어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그런데 똑같은 박쥐인데 이렇게 행동 특성이 달라요. 몸집이 달라요.
그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성취하는 게 이 다른 차이가 뭐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자, 그 책에서는 박쥐와 여우박쥐와의 대화가 그래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얘기였지만 마지막에 바딤 젤란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독자들 간의 은밀한 그런 암호 같은 대화를 나눠봐라. 쥐야 안녕, 그래 나는 여우야 나는 쥐야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봐라 했죠.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뭐냐면은 그런데 나도 쥐가 될 수 있어. 이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박쥐와 여우박쥐의 대화는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 나도 네가 될 수 있고 니도 나도 될 수 있어. 뭐만 하면? 선택만 하면. 힘의 크기는 무한하고 선택은 자유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정론이 아니야. 운명론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타프티로 말하면 가능태 공간에 우리의 다양한 버전, 마네킹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마네킹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서 옮겨 들어갈 수 있다. 이 옮겨 들어가는 것을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변신하는 겁니다. 변신. 그게 뭐다?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결국 나 자신과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그쵸?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박쥐와 여우박쥐, 쥐들과 여우들 이렇게 나왔는데 박쥐와 여우박쥐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쥐들과 여우들 이거 뭐 동물이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종인데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종인데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 그것처럼 같은 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선택권을 쥔 자에게 이 힘이 주어진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싶습니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싶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책에서 바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결과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생각과 의도의 힘이 엄청난 거죠. 반면에 이 생각을 끊임없이 펜듈럼은 제한하려고 그러고 규정하려고 하고 할 수 없다. 내 말을 들어라. 다른 말 듣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펜듈럼의 시스템 매트릭스의 메시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고.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래서 힘의 크기를 우리의 마음껏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쾌감과 흥분이 느껴지다가 점점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으로 바딤 젤란드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바딤 젤란드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책을 읽는 순간에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책을 덮고 현실에 들어가면 의식이 없는 꿈에 또다시 빠져버리는 거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트랜서핑 책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영상을 봐요. 자, 지금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마치 트랜서퍼가 된 것 같아. 일치감을 느꼈어. 자, 그리고 책을 딱 덮고 이제 현실에 돌아왔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변함없는 현실. 자, 여기서 갑자기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타프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꿈이라는 것과 생시. 근데 이 생시가 사실은 뭐예요? 꿈인 생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꿈인 생시. 생시는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꿈과 현실을 구분해서 꿈은 현실이 아닌 상태. 그래서 꿈에서 깨면 현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꿈도 현실, 현실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꿈이라는 현실을 잠든 채 경험하는 거고요.
깨어나서도 현실이라는 현실을 꿈 같은 현실로 잠든 채 경험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예,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면 자각몽이라고 하고 자각몽을 꿀 때는 우리가 꿈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자각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각생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실도 마치 꿈처럼 흘러가듯이 이 현실이 나를 마음껏 휘두르도록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산다. 그게 바로 꿈과 같이 잠든 채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났더니 또 꿈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현실에서 깨어나야 꿈과 같은 현실에서 의식이 깨어나야 통제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책을 덮는 순간 깨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잠든 채로 현실을 대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안 됩니까? 뜻대로 안 되네요.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가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도대체 잠든 게 그럼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깨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이제 막 화내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감각이 아직 키워지지 않으신 분들, 경험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각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 감각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성 낮추기라고 그랬잖아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낮추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감각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찾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최신 버전 타프티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현존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것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 모두에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무언가 외부의 어떤 일들에 사로잡힌 것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나오는 순간 내가 뭘 인식하게 되냐면 내가 뭘 하고 있지, 왜 이걸 하고 있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보통 뭐 심리학적인 개념으로는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가진 거란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목적 의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의식.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자, 이런 상태. 이 상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찰자의 상태예요. 관찰자의 상태. 관찰자가 되면은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심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찰자의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꿈인 현실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트랜스서핑의 적용 단계인 현실에서 자꾸 부딪히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이제 이게 한 가지 답변이에요. 여기에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마음으로 온 것이 내 현실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깨달은 것이 현실로 적용이 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이 시간 싸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할 때 성공만 하느냐? 아닙니다. 실패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더 많이 배웁니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실패가 성공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공 경험이 쌓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감각이 키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더 이상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각이 형성되고 체화가 되죠. 이게 몸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에서의 통제력이 향상됩니다. 현실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퍼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 이거를 갑자기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허용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격차만큼 여러분들이 자꾸 좌절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자책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펜듈럼이 옳거니 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뒤흔들 겁니다.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왕 거치는 것을 잘 거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산자의 관점인 거예요. 생산자의 관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트랜스서핑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리로는 아주 신이 났죠. 예,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이제. 머리로는 다 조각이 퍼즐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것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가. 이제 알겠는데 이게 내 현실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저 역시도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당시에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도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서핑을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계속 그것과 접목을 시켰어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현실과 계속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주관적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 지식으로만 나오면 트랜스서핑 지식은 오래 남지 않아요. 예,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주관적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랑 무슨 상관 있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있지? 예, 그렇게 해야 재밌어집니다. 저는 저의 현실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어떻게 이 이치가, 원리가 실제 나의 현실에서의 나의 욕구 또는 결핍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지? 이런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종의 화두처럼 이제 이거를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도하고 적용하고 점검하고 했던 거죠. 결국은 통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재밌게 여겨보세요. 기록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트랜스서핑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이 책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서핑 각종 도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어요, 나중에. 책을 반복해서 읽다가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점검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런 방식을 계속 여러분들이 되풀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자생적 트랜스퍼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누구한테 직접 사사를 받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세미나에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정말로 이제 잡초처럼 독학하면서 혼자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바딤젤란드가 봐도 그래 뭐 저렇게 접근해서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바딤젤란드는 뭐 갑자기 어느 날 이 지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됐죠. 알던 지식이 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구나. 이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그때부터 확신이 드는 거죠.
그 전에 머리로 끄덕거릴 때는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근데 직접 현실에서 그런 걸 경험하니까 뭐예요? 이제 체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확신을 느끼니까.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때부터는 티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예, 트랜서핑에 대해서 그전에는 막 이 책이 굉장히 막 좋고 해서 막 사람들 막 선물로도 주고 뭐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아,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때가 있고 필요에 맞는 사람과 맞는 때가 있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티내지 말자. 조용히 내 길을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조용히 이걸 즐기게 됩니다. 그 다음엔 조용히.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트랜서핑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예,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적용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이 책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라는 게 왜 생길까? 책을 읽고 왜 질문할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재밌죠? 예, 뭐 책을 읽으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바딤의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질문거리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들더라도 당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트랜서핑 이치가 완전히 내게 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란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픈챗도 열어놓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딤의 이 말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트랜서핑이 정말로 이제 내게 되기 시작하면 웬만한 질문은 스스로 해결된다. 찾아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실 더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질문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현실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왜 현실 통제를 자꾸 실패하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신기로 살았기 때문이다. 수신기는 다른 말로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송신기가 되는 거죠. 송신기는 생산자, 다른 말로 창조자, 창작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수신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냥 받아들이기만. 근데 송신기는 계속 송출해, 외부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 주체가 돼. 만들어내는 주체가.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왜 실패하느냐? 여전히 수신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다른 말로 평생 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배우러만 다녀. 배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평생 배우는 위치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배울 일밖에 안 남아요. 배우다가 세상 떠나요. 그러다가. 네. 배운 만큼 우리는 그것을 생산해내야 돼요. 창조해내야 돼요.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외부로 송출해야 돼요. 네. 자꾸 표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위치에서 트랜서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네. 송신기의 역할을 하시라. 생산자의 위치에 서시라. 창작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배우시라. 배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면 모든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게 돼 있고 그렇게 배우는 배움은 결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트랜서퍼가 되는 거예요. 트랜서퍼. 이렇게 해서 배우면 결국은 통합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만의 주파수를 송출하게 돼요. 각자 자기만의 주파수를 송출하게 됩니다.
근데 수신기로만 작동하면 소비자, 만년 소비자로만 작동하면은 펜듈럼의 먹잇감 되기가 딱 좋아요. 왜? 펜듈럼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거든. 수신기 역할은. 그러면 너는 이거 배워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펜듈럼을 위한 거예요. 예. 펜듈럼의 스타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윈윈한다고 얘기하지만 뭐 떡고물 몇 개 받는 게 무슨 윈윈이에요. 여러분 길이 아닌데. 예. 물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그걸 나무랄 이유는 없습니다. 박쥐가 되든 날 여우 박쥐가 되든 그거 자기 선택이니까요. 근데 나는 그냥 박쥐도 아니고 그냥 쥐가 되겠다. 예. 그러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면은 날여우 박쥐가 될 수도 있지만 난 쥐가 될 거야. 여러분 선택이면 그건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쥐로 태어났으니까 박쥐는 난 될 수 없지. 나는 쥐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쁨 받는 쥐가 되기 위해서 잘 배워야지. 그리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부라면 서글픈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박쥐가 될 수 있고 날여우 박쥐가 될 수가 있어요. 과일 박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 그게 뭡니까?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바로 송신기 역할이 되는 거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하나야. 주어진 거 외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어쨌든 이 안에서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중 선택하시오. 1, 2, 3, 4 했는데 아니요. 저는 5번을 쓰고 답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송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나는 3번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것이 송신기의 역할로서 3번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사지선다형에서 1, 2, 3, 4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신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권리가 없다. 그래서 펜듈럼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트랜서핑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펜듈럼 안에서 그냥 놀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큰 관점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트랜서핑 책을 덮고 나서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더 신나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자고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책을 덮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수련의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습의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습이 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실습이 더 재밌던데. 예. 상담 책으로 배우면 물론 그것도 재밌죠. 실습이 더 재밌잖아요. 근데 수련 나가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트랜서핑 실습의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매트릭스 영화 봤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다음 라운드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현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쥐가 되느냐, 박쥐가 되느냐, 여우박쥐가 되느냐. 선택의 차이다. 힘의 차이, 자유의 차이, 선택의 차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왜 실패하는 거냐? 자, 얘기했죠. 수신기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뭐가 돼야 되느냐? 송신기가 돼야 된다. 송신기. 송전탑이 돼야 돼요. 우리. 에너지 송전탑. 자기만의 빛깔과 법칙과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송신기예요. 반면에 이 소비자, 수신자 역할은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휘둘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큰 차이를 아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신기에서 송신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뭐 관념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아, 말이 쉽지.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이제. 또 질문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아는데 그게 말처럼 되냐고요. 말처럼.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바딤의 답변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바딤의 답변이 좀 재밌죠. 뭐냐면, 그래. 안 되지. 생각처럼 안 되지. 왜 그런지 알아? 엄청난, 에너지가 너를 가로막고 있거든. 엄청나게 너를 가로막고 있어. 그게 더 두터워졌어.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철장이 엄청 두터워졌어.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힘이 필요해. 더 큰 힘이 더 세져야 돼. 그걸 보고 이제 에너지라고 그러죠. 의식이 해방되고 에너지가 커져야 돼. 송신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에너지가 빨리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다룬 주의에 사로잡힘 현상, 정보 중독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소진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식에 의해서 인공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 에너지가 계속 소진된다. 탁해진다. 네. 전자파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소진된다. 산만해진다. 주의가 산만해진다. 결국 기술권이라고 하는 네, 이 영역에서 만들어진 생산물, 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SNS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물, 가공식품, 편의점에서 파는 뭐 음식물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네, 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계속 탁하게 만들고 주의를 빼앗아가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게 필요하다. 멈추는 게 필요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에너지가 많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낡은 서랍장 현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낡은 서랍장 현상이 별거 아닙니다. 이제 서랍장 하나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서랍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엄청 낡았어요. 낡으면 특징이 뭐예요?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아, 찐득찐득 먼지 그냥. 후, 불기만 해도 그냥 먼지가 확 날려. 후, 불기만 해도. 네, 손으로 쓱 밀기만 해도 먼지가 이렇게 지워져요. 자, 이런 상태. 낡은 서랍장. 왜 낡은 서랍장에 먼지가 쌓이게 됐을까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에. 왜 그랬을까요? 청소를 안 하니까. 왜 청소를 안 할까요? 귀찮아. 귀차니즘. 힘이 없어. 무기력. 네. 지쳤어. 네. 그래서 청소를 안 해. 그래서 서랍이 낡아버렸어. 이렇게 낡은 서랍장에 먼지가 잔뜩 쌓인 것처럼 흥미와 욕구가 소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귀찮아. 가만히 있는 거, 이불 밖은 위험해. 그냥 누워서 뒹구는 게 제일 편해. 아니, 이게 편한지도 모르겠어. 덜 귀찮아, 이게. 덜 괴로워. 예, 거의 이제 우울 상태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죠. 예, 의욕이 다 상실됐어.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게 겁이 나, 귀찮아, 짜증나, 답답해, 스트레스 받아. 자, 낡은 서랍장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지금 낡은 서랍장입니까? 아니면 신혼집에 들어온 새 서랍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낡은 서랍장입니까? 아니면은 방금 막 도착한 새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서랍장입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물질 차원의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에너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에너지 차원의 트랜서핑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트랜서핑 전 단계에 놓이신 분들은 빨리 이것을 청소를 하셔야 된다. 네. 이 청소가 안 되면 본격적인 트랜서핑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는 아직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본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내부 의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부 의도가. 의지력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몸을 사용해야 돼요. 이럴 때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트랜서핑의 세 가지 요소. 트랜서핑의 세 가지 요소 또는 트랜서핑의 핵심 교리라고도 합니다. 통합적 교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왜냐면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의 핵심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꼽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트랜서핑의 세 가지 교리.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먹느냐. 세 번째,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 가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것은 트랜서핑의 고전적 트랜서핑이라고 그러죠. 1, 2, 3권. 1.0 버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게 추가되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먹는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 교리란 얘기를 했어요. 트랜서핑의 통합적 교리.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빈약하거나 빠져버리면 트랜스서핑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이 얘기예요. 예. 그 말은 이 세 부분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지나친 결핍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서핑 강독은 1.0 버전을 지금 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아직 탑50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1.5 버전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트랜스서핑 이야기는 주로 1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트랜스서핑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 하나가 몸의 움직임. 운동과 관련 있는 거예요. 행동 또는 운동.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분석 틀로 시금석으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제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읽어볼게요. 본질은 당신에게서 에너지와 의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스템, 곧 매트릭스 시스템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시스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펜듈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그랬죠. 펜듈럼에 속하지만 펜듈럼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을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진 않는다. 이게 우리가 트랜스서핑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는 부분에 있어서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움직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3페이지에 시스템의 소나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시스템의 요구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펜듈럼 시스템이 강요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죠. 펜듈럼을 위하는 거예요. 펜듈럼을 위하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펜듈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 시스템이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트랜스서핑 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반골이 되고 우리가 문명에서 벗어나자 이 뜻은 아니라는 거,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쏟아냅니다. 각종 정보. 생각과 관련해서 온갖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여기 끝내줘. 맛집이야. 맛집이야. 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야. 앞으로는. 그게 조각조각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의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비자의 위치를 계속 붙들려 매는 거예요. 생산자가 아니라. 계속 너는 소비를 해. 계속 물질적 소비, 지적인 소비, 계속 에너지 소비를 해. 그러면 내가 널 채워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비를 통해서 너는 계속 이 규칙 안에 머물러. 그러면 계속 너를 채워줄게, 내가. 뭘 위하여? 펜듈럼을 위하여 복무해. 이 뜻이거든요. 요걸 알아차리라는 뜻이지, 이게 뭐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의도와 에너지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펜듈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간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까 원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번, 3번이 되게 민감한 얘기거든요. 이게 몸과 관련된 거고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시면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펜듈럼 시스템과 함께 성장해온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의도를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트랜스서핑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의 확신을 갖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존중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또 하나의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립니다. 그런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벗어난다고 하면서 펜듈럼에 포획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펜듈럼이 있겠어요? 야, 자, 저 펜듈럼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 펜듈럼을 거부합니다 하면서 펜듈럼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떤 정당 우리는 해체시킬 겁니다. 우리는 정당을. 예. 그래서 우리는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런데 무정부주의자의 정당을 만듭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본질을 잘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치우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트랜스서핑의 3대 요소 핵심 교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부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트랜스서핑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문제고요. 의식을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로 하는 트랜스서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음식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거는 입으로 하는 트랜스서핑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을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은 정보를 접하는 것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를 포함하고 본질적 의미에서는 음식,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고 치즈를 많이 먹으면 치즈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실제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거,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 어떤 사람을 주로 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어떤 무리들과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 점검해 보세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라면 끊고 당장 짜장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짜장면 먹을 수 있고 라면 먹을 수 있고 편의점 음식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주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이게 가끔인지 아니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나의 식습관이. 몸을 위해서 먹느냐, 이 세치, 혀끝 만족을 위해서 먹느냐. 요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일단 세 번째는 움직임과 관련된 거는 몸으로 하는 트랜스서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습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몸으로 익히는 것은 반드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몸은 저절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은 몸에 젖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거스르는 건 몸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몸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있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몸이 습관, 앉아있는 습관, 머물러서 책을 꾸준히 보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몸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려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갖다 놔야 돼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것도 있지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몸을 먼저 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 놓으시면 마음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한없이 몸을 그 우울한 감정이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게 내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의지를 1%라도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옮겨 놓으실 때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 열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떠오르는 새벽 그 기상을 느꼈더니 뭐예요? 몸과 마음이 신선해져. 몸도 신선해지고 마음도 신선해지고 기분이 좋아져. 딱히 상담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 내 몸은 지금 주로 전반적으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가? 내 몸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 이완되어 있는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가? 언제 긴장되는가? 내 몸은 주로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 목이 굳어있진 않은가? 거북목이 되어 있진 않은가? 내가 쓰지 않는 근육들, 그게 바로 몸을 안 움직였다는 증거죠. 쓰지 않는 근육들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움직임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먹는 것의 결과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좋은 걸 접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자극들, 좋은 정보들을 자꾸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몸이 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은 곳에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은 곳에서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 몸과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 이게 근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4대 교리라고 굳이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최신 버전이 따은머리잖아요. 그래서 타프티의 따은머리를 여기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의도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의도하느냐.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게 하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 16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컴플렉스나 공포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자기 분석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뭐 병원에 간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좀 민감한 얘기죠. 도움 될 수 있죠. 근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맞는 얘기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단계적으로 생식을 진행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돌보면 저절로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트랜서핑은 방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이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방구석 트랜서퍼가 되지 말라 이런 제가 제목으로 영상 만든 것도 있잖아요. 더 이상 트랜서핑을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제는 트랜서핑을 몸으로 하는 거다. 먹는 거 몸으로, 움직이는 거 몸으로 하는 트랜서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되지 않았던 게 여러분들이 2, 3번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쉽게 생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게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가자고 걷기 영상, 마음 산책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뭐 걷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걸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함께 걷고 나서라도 그 다음 뭐예요? 마음 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곳의 자연 경관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발소리 보여드리고 물소리 들려드리고 새소리 들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들에서 나와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접할 때 우리가 좀 단순해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와 좋은 환경과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하시는 거 그거 역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눈으로 함께 산책을 하시라. 그 다음 귀로 산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조용히 걷기도 하지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제가 하잖아요.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이런 강의 영상에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얘기, 떠오르지 않아서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자고의 영상도 트랜서핑의 범주에서 들어가는 거다. 예. 이 3번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번 신경을 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하고 몸을 정화하고 습관을 새롭게 하는데 가자고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이 많았는데 다시 처음에 그 제목으로 와서 쥐들과 여우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박쥐와 여우 박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쥐와 박쥐의 차이, 그리고 박쥐와 여우 박쥐의 차이를 아셨죠? 그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인간, 사람의 종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박쥐와 여우 박쥐 또 쥐와 박쥐의 차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데 뭐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을 통해서 힘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들 현실의 변화의 폭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낡은 서랍장 현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맨 엽서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보시면 심리맨 엽서 폼으로 가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뭐 상담 사연 다 좋습니다. 체험담 좋습니다. 보내주실 분은 심리맨 엽서 사용해서 보내주시면 정성껏 피드백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